요즘 인테리어 영상들 보면 대면형 주방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 대면형 주방이 그렇게 대세인가요? 고객님들 상담을 해보면 열의 9은 대면형 주방을 이야기하시는데요. 근데 하고 싶다고 무조건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대면형 주방이 분명히 장점이 있는 구조지만 단점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상황에 따라 안 하니만 못한 경우도 있거든요. 대면형 주방을 추천드리지 않는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대면형 주방 열에 9은 하고 싶어 한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대면형 주방 뭐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대면형 주방이 가진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걸 쉽게 이해하기 위해선 LDK라는 개념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리빙, 다이닝, 키친의 앞글자를 따온 건데요. 거실과 다이닝, 주방이 하나로 연결된 구조를 말해요. 일단 대면형 주방은 거실부터 주방까지 뻥 뚫려 있다 보니까 시야에 걸리는 것 없이 넓은 공간감을 느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거실, 다이닝, 주방의 역할이 서로 중첩되면서 같은 공간에서 좀 더 다양한 이벤트가 발생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게 되고 심리적으로 좀 더 넓은 공간으로 느끼게 돼요. 두 번째로는 소통인데요. 보통 주방에서 요리를 하거나 설거지를 할 때 이렇게 벽을 보고 하게 되잖아요. 거실에서는 아버지가 이렇게 TV를 보고 있고 이렇게 서로 다른 공간에서 따로 놀게 되는데 대면형을 하게 되면 이 아일랜드가 거실을 바라보고 있게 되니까 말 그대로 서로 얼굴을 바라보고 있게 되는 거죠. 요리를 하면서 혹은 설거지를 하면서도 거실에 있는 가족들과 계속 대화를 나눌 수 있고 한 공간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단 말이죠. 또 어린아이가 있는 집 같은 경우에 아이가 어리면 계속 지켜봐야 하잖아요.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사실 주방에서도 일하기가 어렵거든요. 등을 돌리고 일을 하고 있으니까. 대면형 주방에서는 거실에서 놀고 있는 아이를 바라보면서 요리도 하고 설거지도 할 수 있으니까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편한 이점이 있죠. 세 번째는 디자인인데요. 대면형 주방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쁘다는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고 또 준비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것저것 알아보시고 유튜브 영상도 찾아보시고 가구 쇼룸 같은 데도 방문하시곤 하시잖아요. 그런 매장 같은 데를 가서 보시면 이 주방의 구조가 11자 구조, 대면형 구조거든요. 그만큼 예뻐 보인다는 뜻이겠죠. 우리나라 아파트 대부분은 기역자, 디귿자, 일자 주방으로 벽을 보는 구조가 대부분인데 그런 전형적인 느낌을 탈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이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다 똑같은 물건을 쓰는데 나 혼자 다른 물건을 쓰면 뭔가 좋아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하잖아요. 네 번째로는 수납을 꼽을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주방은 하부장과 상부장으로 수납장을 만들고 그 미드웨이 부분에는 쿡탑과 싱크대, 조리대를 만들게 되죠. 그런데 대면형 주방을 구성하고 아일랜드를 만들게 되면 그런 것들이 앞쪽으로 다 이동하게 되면서 미드웨이에 있는 공간을 수납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되고 특히 밥솥이라든지 오븐, 전자레인지 같은 소가전들을 지저분하지 않게 넣어 놓을 수 있는 수납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죠. 더불어 아일랜드에도 앞뒤로 하부장이나 서랍형 수납장을 확보할 수가 있어서 수납에 편리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듣다 보니까 장점이 너무 큰 것 같은데요? 저도 대면형 주방 할 것 같은데 그 단점은 뭐예요? 제가 장점을 쭉 이야기 드렸지만 단점도 생각보다 꽤 많아요. 우선 첫째로 구조적인 제약이 있어요. 집 구조상 대면형 주방을 만들 수 없는 구조가 꽤 있어요. 신축보다는 구축 20, 30평대 아파트가 이런 구조가 꽤 많이 있거든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주방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면서 설명드렸었는데 대면형 주방의 아일랜드가 갖는 최소 치수가 있거든요. 아일랜드 가로 길이가 2600에서 2800 정도는 돼야 되는데 거기에다 보통 동선을 900 정도 추천드리는데 동선을 800 정도 줄인다고 하더라도 주방 가로 길이가 3400은 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20, 30평대 구축 아파트는 주방의 가로 길이가 3000도 안 되는 경우가 많고 가로 길이가 짧고 세로 길이가 긴 깊이가 깊은 형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면형 주방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죠. 근데 나는 대면형 주방을 안 하고는 진짜 못 살 것 같아요. 그럼 구조 변경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주방 옆 벽을 터서 방을 하나 없앤다거나 주방과 거실을 바꾸는 방법이 있는데 벽을 털기 위해선 비내력벽이 있어야 하겠죠. 구축의 경우 내력벽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주방과 거실을 치환하는 것도 구축에서는 추천해드리기는 힘들거니와 한다 해도 일이 커지고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구조에서는 대면형을 하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는 냄새와 소음인데요. 대면형 주방은 아일랜드가 거실 쪽으로 트여 있잖아요. 거기서 요리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하는데 요리를 한번 하고 나면 이 냄새가 거실 쪽으로 쉽게 퍼지게 돼요. 뭐 고기를 굽는다든지 생선을 굽는다든지 하면 냄새가 쫙 퍼지게 되거든요. 요리를 한번 하고 나면 온 집안 창문 다 열어놓는 게 일이에요. 그래서 보통 대면형 주방을 만들 때 보조 주방을 따로 구성해 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좁은 집에서는 이 공간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냄새에 민감하신 분들은 대면형 주방을 할 때 집이 환기가 잘 되는 구조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소음, 이것도 역시 거실과 가까운 아일랜드의 후드라든지 식기세척기 같은 소음이 거실로 쉽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예민하신 분들은 불편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불편한 동선이에요. 대면형 주방을 만들면서 아일랜드를 넣게 되면 이 주방에 식탁을 놓을 자리가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보통 이 식탁이 거실 쪽으로 나가게 돼요. 거실 창가에 많이들 놓으시는데 그러면 요리를 막 해가지고 그걸 들고 거실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많이 불편할 수 있거든요. 밥이며 반찬이며 찌개며 다 들고 갔다가 식사 마치고 설거지를 하려고 다 들고 와야 돼요. 가족의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어요. 신혼부부라든지 아이들을 다 독립시킨 노부부라든지 하시면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바쁜 직장인이거나 아이를 키우는 부부라고 생각하면 아침에 얼마나 바빠요. 씻기고 아침 먹이고 옷 입히고 그런 분들한테는 큰 단점일 수 있거든요. 다른 장점에 비해서 이런 단점들을 감수할 수 있는지 미리 생각하고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비용 문제가 있어요. 대면형 주방을 하면 아일랜드를 만들게 되잖아요. 사실 이 아일랜드 자체가 특별히 비싼 건 아니에요. 가구 길이가 더 늘어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가구 비용은 거의 동일하죠. 그 길이대로 만드는 거니까. 그런데 아일랜드로 싱크볼도 가져오고 인덕션도 가져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전기선이며 수도배관이며 다 이동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주방 밑에 보면 분배기가 있잖아요. 경우에 따라 이것까지 이동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러면 바닥도 많이 드러내야 하고 일이 커지게 돼요. 이렇게 되다 보면 비용이 배로 뛰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집이 지저분해 보일 수 있다는 건데요. 대면형 주방이 이쁘고 뭔가 세련돼 보이는 것 같아서 하시는 거잖아요. 대면형 주방은 아일랜드가 오픈되어 있잖아요. 인테리어 딱 해서 보면 너무 이쁜데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주방용품이나 조리도구가 올려져 있다든지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바쁘고 피곤하고 그러면 설거지거리가 쌓이거나 정리정돈을 미루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전부 드러나 보이기 때문에 어질러져 보일 수 있게 되거든요. 정리를 항상 깔끔하게 하시는 분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주방을 항상 말끔하게 유지하는 게 또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깔끔하고 예쁜 주방을 만들려고 만든 대면형 주방이 오히려 더 지저분해 보일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장점 듣고서는 저도 할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또 단점을 쭉 들어보니까 이게 사람이 또 복잡하거든요. 대면형 주방을 추천해 드릴 수 있는 분은 어떤 분들이 있는지, 그리고 뭐 이런 분들은 추천드리지 않는다, 이런 거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고객분들께서 대면형 주방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 요리 좋아하세요? 이 질문을 가장 먼저 드리거든요. 요리에 진심이신지, 우리 가족은 요리를 얼마나 자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여쭤봐요. 주변에 요리에 진심이신 분들을 보면 들어본 적도 없는 도구를 막 쓰시기도 하고 식자재나 조리 도구를 정리하는 것도 자기만의 루틴이 있고 하신 분들 많거든요. 주방 구조부터 가전, 조리 도구, 양념 하나까지도 신경 쓰시는 분들이고 이분들은 주방에서 보내시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대면형 주방을 추천드릴 수 있죠. 첫 번째가 요리에 진심인 분이었다면 두 번째는 디자인에 진심인 분들. 제가 앞서 대면형 주방의 장점들 그리고 단점들까지 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고객분 상담을 하면서 이러이런 단점들이 있어요 하고 설명을 다 드렸는데도 괜찮아요. 전 무조건 이쁜 게 중요해요. 전 이거 하려고 5년을 기다렸어요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분들 이거 안 하면 병나요. 인테리어라는 게 뭐 1,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예쁜 디자인이 최우선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자기 평생의 꿈을 이루는 게 될 수도 있거든요.
세 번째로는 어린아이가 있는 집인데요. 이 아이를 돌본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이가 있으면 집안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엄마 아빠 같이 있을 땐 한 사람은 아이 보고 한 사람은 집안일을 할 수 있겠지만 보통 한쪽은 출근하고 한쪽은 집안에서 아이와 함께 있게 되잖아요. 주방에 있으면서도 아이가 위험하거나 다치지 않도록 계속 지켜볼 수 있기 때문에 아이가 있으신 분들도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번째로는 집 자체가 크다. 40평대 이상 대형 평수라면 추천드려요. 물리적으로 공간 자체가 넓어서 크게 어려울 게 없기 때문에 고민할 것도 잘 없고 그냥 원하시면 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집의 구조가 안 되는 경우겠죠. 20평대, 30평대 구축 아파트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주방의 가로 사이즈가 안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설비를 옮겨야 하는 것도 큰 공사이기 때문에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그래도 해야 한다면 할 수야 있는데 주방과 거실의 위치를 바꾼다든지 하면 공사도 복잡해지고 비용도 훨씬 더 많이 들게 되거든요. 이렇게까지 해서 대면형 주방을 하는 게 이 가성비가 좀 차라리 그 돈을 가전이나 가구, 마감재 이런 쪽에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집이 될 수도 있어요. 두 번째로는 바쁘신 분들인데요. 요즘 세상에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사업을 하시거나 업무가 많으신 분들 사실 어때요? 집에서 잠만 잔다고 하죠. 집에서 밥도 거의 안 드시고 저녁 늦게 들어와서 간단하게 간편식이나 라면 하나 드시고 주말에도 피곤하고 에너지가 없으니까 이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서 드시는 분들 사실 이런 분들은 주방에 큰 의미가 없잖아요. 30평대 기준으로 대면형을 한다고 하면 식탁이 거실로 빠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리를 한다 한들 이분들이 그거 들고 어느 세월에 거실 식탁까지 가서 식사를 하고 다시 가져와서 설거지를 하고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그때그때 정리할 시간도 없으니까 주방이 너저분해지기 쉽고 그 모습이 대면형 주방이다 보니까 다 보이고 단점으로 꼽았던 것들이 다 나와요. 이런 분들은 사실 대면형 주방을 하셨다가 이 돈은 돈대로 쓰고 집에서 오히려 불편하고 나중에 후회하실 수 있거든요. 내 라이프 스타일이 굉장히 바쁘고 분주하다 하신다면 이 대면형 주방은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냄새에 예민하신 분들입니다. 앞에 말씀드렸지만 이 아일랜드에서 요리를 하게 되면 이 거실까지 냄새가 확 퍼지게 돼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예민하신 분들은 이것 때문에 요리를 잘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봤어요. 대면형 주방의 장단점 그리고 어떤 분들께는 추천드린다 또 추천드리지 않는다 이야기 드렸는데요. 사실 사람마다 또 집마다 특성이 다 달라서 이 계획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주제였던 대면형 주방도 어떤 분은 너무 예쁘다 하고 나서 만족스럽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반면에 어떤 분은 너무 불편하고 피곤하다 다시는 안 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같은 대면형 주방인데도 말이죠.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만을 위한 맞춤 주방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에게 딱 맞는 주방을 위해 어떻게 미리 생각하고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쪽 영상을 터치해 주시면 제가 예시를 들면서 더 자세히 설명드려 볼게요.